안녕하십니까. 국방홍보원의 특별 대담 시리즈 달라진 국방 강한 힘으로 평화를 말하다 진행을 맡은 최병욱입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 연설을 통해 지난 4년간의 정부 과제에 대한 평가가 공개됐습니다. 우리 국방도 튼튼한 안보에 스마트한 혁신을 위해 다양한 개혁 과제를 수행해 왔는데요. 대한민국 국방의 4년간의 성과 되짚어보는 시간, 이번 시간에는 강력한 국방 혁신 추진으로 어떻게 미래 강군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국방부 오상진 국방개혁실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국방개혁실장 오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방개혁 면에서 지난 4년간의 주요 성과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예, 실장님, 먼저 인력 개편 상황 좀 볼 텐데요. 국방개혁하면 병력 감축이 가장 먼저 이렇게 떠오릅니다. 네. 인구 감소 때문에도 그렇고 또 네. 국방 인력 정예화 때문에도 병력 네. 감축을 하는데 직접적인 피해는 육군일 것 같습니다. 네. 육군 어떻게 병력 감축에도 괜찮습니까? 육군의 병력 감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전체적인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부대별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선 군구조 개편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방부가 군구조 개편을 추진하게 된 직접적인 얘기는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출생률이 급격하게 감소해 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7년 말에 약 62만 명 이르던 상비군 숫자가 금년 말에는 53만 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내년 말이면 50만 명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최근 5년간에 10만 명 이상의 병력이 감축되는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국방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방부의 병력 수는 줄어들지만 부대를 정예화하고 첨단화해서 군사력은 더욱 강건하게 유지하겠다는 목적으로 부대 개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질문하신 것처럼 육군의 개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육군의 1군과 3군을 통합해서 하나의 지상작전사령부로 통합해서 창설을 하였습니다. 또한 부대마다 내용은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은 최근까지 약 50여 개의 부대에 대한 개편을 완료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병력이 줄고 부대가 개편되면 국방력이 약해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를 하시겠는데요. 예, 국방부에서는 부대 규모는 줄어들지만 부대 구조를 정예화하고 또 무기 체계를 첨단화해서 전투력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기존의 연대 형태에서 여단형으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여단형이라고 하면은 정찰 능력을 강화하고 또 타격 능력을 보강하고 한편으로는 군수 지원 능력을 강화해서 독립적인 전투가 가능한 체계로 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보다 진일보한 형태의 발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국방부에서는 유사시에 보다 빨리 보고 또 신속하게 기동하면서 정확하게 타격하는 그런 부대 구조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병력 감축이 되면 부대 개편하고 맞물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겠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육군 같은 경우에 지작사를 창설을 했고 네, 네. 또 말씀하신 대로 여단형으로 편제도 개편했는데 네. 이런 부대 개편의 핵심 방향이라고 하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결국 계속 강조되는 말씀입니다만은 기존의 병력 중심의 구조에서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정예군으로 탈바꿈한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군의 주요 부대에 대해서는 무인 정찰 자산을 도입해서 지휘 결심 체계를 보강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드론보 전투단을 편성하는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국방 영역에 적용하는 시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력 규모는 줄어들지만 미리 상황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반응하면서 정확하게 타격하는 부대로 또 군대로 탈바꿈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 정예화된 군으로 육군이 탈바꿈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해군 같은 경우 보면 입체 해상 작전 수행이 가능한 부대 개편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또 성과는 어땠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해군에서 입체 해상 작전이 가능하다는 부분은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해상이나 수중 또 항공 영역에서 복합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한 부대 구조로 업그레이드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이 가능하기 위해서 각각의 영역에서 전력 자원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해상의 경우에서는 중기적으로 기동함대 사령부로 구성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수중에 대해서는 잠수함 전력 강화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중으로부터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해군 항공사령부 창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각각의 전력이 종합적으로 투사되면 해군력이 그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형태로 구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해군 말씀하셨고 또 첨단 과학기술군으로 변화 이렇게 하면 사실 공군이 연상되기도 합니다. 각고 다 맞습니다. 공통이겠지만 최근 보면 우주 작전대도 공군에서 창설을 했습니다. 공군의 부대 개편 방향과 내용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기술군의 대표군이라면 공군이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공군에 대한 상당한 전력 증강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F-35 스텔스 전투기가 도입되었고 또 4.5세대 국산 전투기인 KF-21 기종이 선보이는 등 국방력 증가를 위한 도약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반도 상공에서 감시정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무인정찰 전력을 추구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상황 판단이 가능한 구조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좀 두드러진 특징이라면 우주 작전대를 창설해서 한반도 상공에서 또 우주 공간에 대한 감시 활동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향후에 우주 영역이 국방 차원에서 활용 여지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는 상당히 진일보한 모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공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가장 주력하는 역점을 두어서 하는 그 전력 개편 방향 어떤 겁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중에서 감시 정찰 능력을 대폭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공중 타격을 위한 전력 자산을 갖추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부연드리면 또 만약에 또 적대 세력들이 공중을 통해서 침투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방공 유도탄 전력도 상당 부분 강화했다는 말씀을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해병대로 좀 가보겠습니다. 해병대도 입체 고속 그 상륙 작전을 지향하고 있고 또 항공단도 창설했습니다. 네. 해병대의 전력 증강의 핵심 내용 무엇입니까? 예, 해병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입체적인 고속 상륙 작전을 수행하는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서 해병대 항공단 창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병대 경우에도 육군의 경우에서 제가 좀 설명드렸습니다만 비슷한 개념으로 연대 구조에서 여단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 이는 독자적인 전투 능력을 갖추어서 유사시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투 수행이 가능한 형태로 발전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해병대가 연대에서 여단형으로 이제 개편이 되면 기동과 화력도 능력이 보강이 되고 감시 정찰 기능도 확대가 될 텐데 그동안 성과가 어땠습니까? 예, 해병 여단이 다양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정보 중대를 창설해서 감시 정찰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차륜형 장갑차를 보강해서 기동성을 보강하고 또 상륙 시에 필요한 화력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증강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병 항공단을 창설해서 항공에서 공중에서부터의 기동 능력을 새로이 보강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야말로 해병도 이제 입체 고속 상륙 작전이 가능한 군 부대로 개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군구조 개편이 가져오는 국방개혁 2.0과의 연관성과 상호 관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 나눠볼 건데요.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실장님, 그럼 이제 다시 또 얘기 군 구조 개편으로 돌아가면 국방개혁 2.0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양적 군 구조를 질적 군 구조로 개편한다. 네. 이것이 큰 키워드인데 군 구조 개편의 내용 어떤 겁니까? 네, 군구조 개편의 의미라면은 일단은 군구조 개편은 뭐 거듭 강조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상 피할 수 없는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을 오히려 어떤 군 변화의 계기로 삼아서 몸무게는 좀 줄어들지만 근육형의 군으로 탄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탈바꿈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작지만 강한 군, 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근육형의 아주 그 단단한 군대로 만든다고 하는 건데 핵심은 전력 보강이겠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기대하는 효과 무엇입니까? 네, 군구조 개편에 따른 전력 보강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위협 요인에 대해서는 이러한 어떤 위협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고성능 첨단 전력을 확보함으로써 작전 단위 임무에 대해서도 효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 사이버나 우주 영역과 같은 포괄적인 영역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집중적으로 강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국제정세가 매우 유동적이고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의 안보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강한 군대로 진화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이번에는 달라진 국방개혁으로 그려보는 미래 군의 모습도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그 현재 군구조 개편은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미래의 모습도 굉장히 중요한데 미래 국방 혁신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볼 때는 국방부에서 이를 감당할 만한 조직 개편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미래를 위한 준비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미래 국방 환경은 지금과는 매우 다른 형태로 변화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에서는 무인체계,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의 판단체계 등 첨단 영역에 대해서도 상당한 검토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방부 내 조직을 개편해서 AI, 드론, 또 무인체계 또는 첨단 기술 영역을 국방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제 미래 국방 혁신 말씀하시니까 또 빅데이터 얘기도 있었고요. 또 AI도 말씀하셨고 드론봇, 신무기 체계들 이런 것이 전력화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어떤 구상과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예, AI와 같은 지능화 체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군사 선진국에서 집중적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AI는 활용 범위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잠재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정보통신 강국이 아니겠습니까? 또 AI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서 상당한 기술 수준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역량을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드론의 경우에도 이미 지상작전사령부 이하의 드론봇 전투단을 편성해서 다양한 목적으로 드론을 활용하기 위한 실험적 노력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드론은 가까운 장래에 우리 군에서 없어서는 안 될 자산으로 발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방 혁신에서 주변국 상황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미중 일러 같은 경우 보면 군사력 증강이 심상치 않고요. 뭐 그것 때문에 이 동북아 안보의 불확실성 또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습니까? 네, 매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미중 간의 경쟁적 관계가 지속되면서 한반도 주변의 동북아 지역에서도 상당한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정세의 불안정성은 장래에 해소되기보다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 주변에 있는 중국, 러시아, 일본들을 살펴보더라도 모두가 군사 강대국 아니겠습니까? 네. 따라서 주변국의 동향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국방에 나아갈 바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 오상진 국방개혁실장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다양한 정보 감사합니다. 국방홍보원의 특별 대담 시리즈 달라진 국방 강한 힘으로 평화를 말하다. 국방부 국방개혁실을 통해 강력한 국방혁신 추진으로 미래 강군을 건설해 나가는 지난 4년간의 성과와 남은 과제 짚어봤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튼튼한 국방을 위해 다양한 혁신 정책으로 발전을 이루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